고발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한 10억 들고 동업을 해서 한 100억 정도 되는 규모의 건물을 50억의 경매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되팔아서 그 50억의 차액 정도를 남기고 반반씩 나눠 갖기로 해놓고는 혼자 덕식하고 먹튀하는 수법으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윤석열의 장모를 고발한 사람들은 거기가 실형을 당해서 징역형을 살고 나왔는데, 어떻게 된 영분인지 윤석열의 장모만은 피해자로 둔갑이 돼서 쏙쏙 미꾸라지처럼 잘도 빠져다녔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의정부지검은 고발된 이 사건을 한 5개월 묵히고 있다가 이제 공소시효가 보름 정도 남은 시점에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우리 검찰은 공소시효가 하루가 남으면은 바로 기소 먼저 하고 대대적인 압수수색 벌이면서 수사를 하는 장기가 있죠. 그래서 그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세상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보험을 들어두는 것입니다. 만약 검찰 최상층부에서 수사를 뭉개라, 기소를 유예하든지 뭐 이런, 아니면은 혐의 없음 뭐 이런 압력이 내려오면은 또 우리 검찰 사건 무야하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바로 검경 수사권 분리가, 수사권 공소권 분리가, 기소권 분리가 필요한 것이고요. 또 이런 사건이 유야무야 돼버릴 때를 대비해서 고위공직자 수사처가 필요한 것이죠. 검찰과 다르게 경찰은 발빠르게 1월 달에 들어온 이 사건에 대한 고발을 2월 달에 수사를 개시해서 참고인하고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이번에 검찰은 만에 하나 윗선의 부당한 압력이나 지시로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것 같으면은 북으로 가만히나 있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은 위기 상황에 계기가 됐다는 지적과 비판에 대해 법원으로서도 상황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법원이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와 또 한편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관한 그런 위험성에 대한 방역 조치의 필요성이 충돌하는 가치 속에서 재판부가 모두 상당히 진지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상당히 진지하게 해서 이 지경 만들어놨습니다. 대한민국 판사들 참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서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 판단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어야 한다는 대개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방역 문제에 있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집행정지 사건은 지난달 13일 신청이 들어왔고 14일 신문과 결정이 이루어져 시간적으로 절차를 밟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전광 목사의 보석 취소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이라며 현재 환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 신문 길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 같다. 현재까지는 지정이 안 돼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주 뻔뻔하지 않습니까? 조재현 행정처장 이자는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검사들과 판사들의 관용차 문제에 있어서 검사들은 관용차를 없애는데 판사들은 왜 그냥 두느냐는 질문에 검사랑 판사랑 같냐라고 대답했던 인간입니다. 자, 오늘도 보십시오. 단 한마디의 잘못을 인정하는 게 없습니다. 판사는 그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보란듯이 어필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집회를 허가해준 건 시간이 급박해서 급하게 해준 것일 뿐
판사의 판단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전광훈 보석판사 역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뻔뻔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뭐 하나님과 동기동창이라도 됩니까?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성역입니까? 민주당은 이런 걸 보고도 그저 손만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국민 목소리가 이렇게 드높은데 왜 판사 탄핵안에 대해서 한마디 이런 방구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비판만 하지 말고 해결을 좀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먼저 나서서 하는 법이 없고 나중에 여론이 시끄러워지면 그때서나 일하는 척 하지 말고 좀 나서서 해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민의를 받드는 공당의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이탄희 의원이 사건 배당 투명화, 재판 녹음 의무화, 판결문 공개 확대를 골자로 한 검찰청법, 또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일명 전관예우 근절 3법이라고 이름을 붙이셨는데, 판사의 임기를 개정하는 법안도 시급해 보입니다. 판사들이 가장 큰 적폐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정부에서는 전 국민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말 안 듣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도 동네 잠시 나가보면 아직도 길거리에서 마스크 안 쓰고 다니시는 사람들이 눈에 보입니다. 오늘 서울시청에 이런 현수막이 올라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불조심이라고 얘기하는데, 마스크 착용 역시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시겠지만 우리 민주시민 여러분,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셔서 우리 국민의 저력 또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소식은 윤석열 소식인데요. 대검에서 함께 일한 과장 그리고 연구관들을 대거 지방으로 떠나보내게 된 윤석열이 5명 규모로 차를 내주며 담화를 하는 형식으로 나름의 송별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은 이 자리에서 전국 어디를 가든 여러분의 정의감과 열정을 기다리는 사건, 억울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지난 28일부터 5명씩 불러 다화 송별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간은 인사철마다 대검에서 전철하는 이들을 위해 오찬이나 만찬 송별회가 열리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이번에는 재확산 국면인전 등이 가만히 됐다고 합니다. 윤석열은 이렇게 대검 연구관들을 만날 때마다 전국 어디를 가든 여러분의 정의감과 열정을 기다리는 사건과 억울한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의 따뜻한 지도를 기대하는 후배 검사들과 직원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공통적으로 당부한 것으로 전했었습니다. 어느 보직이든 검사로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메시지도 전달했다고 합니다. 떠나는 이들의 송별 행사가 기획되지 않았듯 새롭게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검사들을 위한 전입식도 열리지 않습니다. 통상 인사 이후 수도권 전입 검사들이 대검에 모여 검찰총장의 메시지를 듣고는 했지만, 이번에는 생략된다고 합니다. 자, 이랬든 저랬든 윤석열이 정의를 얘기하면 왜 이리 웃음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도대체 윤석열이 얘기하는 정의는 어떤 정의일까요? 정의의 기준은 뭘까요? 윤석열의 정의는 바로 자신 스스로가 정의라고 생각할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검찰 조직 자체가 정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주 내로 이문정 검사가 대검 감찰부서에 발령이 날 확률이 높은데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2달여 전에 면담까지 했다는 걸로 봐서는 거의 대검 감찰팀장으로 올라올 확률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자, 이문정 검사의 감찰직 인사 가능성이 거론이 되자 검찰 내부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온다고 합니다. 한 현직 검사는 감찰을 하는 것은 조직에 대한 애정과 이해가 같이 가야 하는데, 비난 혹은 개혁의 대상으로만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제대로 된 감찰을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무슨 감찰을 하는데 조직에 대한 애정과 이해를 하라는 소리입니까? 애정을 가지라는 소리는 결국 우리 검찰 조직은 한 식구니까 그냥 덮어야 한다는 소리로 들립니다. 검찰에 대한 애정은 있어야겠지만, 그렇다고 공과 사를 구분 못하면 감찰의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감찰은 그야말로 직원들의 비위를 찾아서 바로잡는 역할을